쉐보레 볼트 EV입니다. 이전 모델은 순둥순둥하면서 조금은 밋밋한 느낌도 있었는데요. 세련되면서도 날카로운 이미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66kWh고요. 204마력의 토크는 약 36.7kg/ms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414km고요.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kWh당 5.4km입니다. 측면 바디라인에 변화는 없고요. 앞뒤 디자인에 큰 폭으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쉐보레 디자인 트렌드를 아주 잘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쉐보레의 블랙보타이 테두리 부분에 조명도 추가됐으면 조금 더 센스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대시보드 중앙에 얇게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약간 흐린 편이라서 도드라지진 않습니다. 이전 모델에서 아쉬웠던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로 적용이 되면서 보기에도 좋아졌지만 그 답답했던 시야가 완전히 개선이 돼서 이 부분은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에 속하고요. 오토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LED 타입 DR에는 방향지시등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아래쪽의 잔상은 바로 앞에는 크게 거슬리지 않는데 이 부분이 살짝 경계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 실내에서 시야각은 이 경계를 넘어서면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 좋은 편인데 특히나 이 직진성이 아주 좋습니다. 초점도 또렷하고요. 확실히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좋아졌다는 것을 이 정도에서 보면 느낄 수가 있고요. 진작 LED 타입 헤드램프가 적용됐어야 됩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은 LED 구성인데요. 특이하게 방향지시등이 노란색이 아니고 붉은색을 띠고 있고 범퍼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번호판 보조등은 일반 벌브고요.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안정감은 좋은 편이고요. 조금 독특하게 캡포워드 스타일이라고 해서 앞쪽의 공간을 최대화시킨 그런 디자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벨트 라인도 앞쪽은 조금 낮고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넘어갈수록 약간 날렵해지는 쐐기형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휠은 17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15, 50, 17입니다. 충전구는 운전석 쪽 측면에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열었을 때 캡을 별도로 꼽았다 뺐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편리합니다. 급속 충전을 활용할 때만 이 아래에 있는 캡을 제거해 주면 되고요. 독특한 컨셉의 라인은 측면과 후측면으로 넘어왔을 때의 빛을 발하는 듯 싶은데요.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성 강하고 아이코닉한 느낌의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면 디자인뿐만 아니고 후면부에서도 테일라이트의 디자인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세련된 느낌과 최신 차량의 느낌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도 루프 라인과 연결되면서 든든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요. 하이마운트 스톱 램프도 안쪽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퍼를 위쪽으로 위치시켰으면 뒤쪽이 조금 더 깔끔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테일게이트는 수동이고요. 살짝 눌러주면 가볍게 열 수는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까지는 EUV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볼트 EV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제가 아래쪽으로 낮춰놓은 상태라서 깊이가 굉장히 깊게 확보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트 장보기 뿐만 아니고 조금 큰 짐 같은 것들도 폭이나 길이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높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활용도는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측면에 조명은 운전석 뒤에만 있고요. 조수석 뒤쪽도 있었으면 훨씬 더 실용적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판넬도 제법 두툼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스티로폼 짜여져 있고 펑크 수리킷하고 이 간단한 도구 같은 것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안쪽 공간도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활용을 잘 하면은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장르가 장르니까 크로스오버니까 뒷좌석 등받이를 한번 접어볼까요? 앞으로 밀면 각도 조절은 안 됩니다. 각도 조절은 안 되는데
등받이를 앞쪽으로 밀어보면 이 정도 공간,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에 적절한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길이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층도 좀 많이 지고 있어서 차박 솔캠용으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큰 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싣고 나르시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레버 잡아당기면은 수동으로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쉐보레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전기차니까 조금 더 특색 있게 가져갔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보통 쉐보레 차량들이 뒤쪽에도 잘 갖춰 놓는데 볼트 EV에는 없네요. 앞쪽에만 이렇게 은색 버튼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도어는 딱 적당한 두께인 것 같고요. 여닫았을 때 생각보다 이렇게 가볍다는 느낌은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의 좀 든든한 느낌, 꽉 잠궈주는 그런 느낌들 전달되고요.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썬루프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도어는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적어도 앞좌석 공간에서 좁다거나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선만 오토 타입이고요. 나머지는 내려가는 거는 자동인데 올릴 때는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레버 앞쪽에 락, 언락 깔끔하게 갖춰놨고요. 맥포켓도 뒤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입니다. 플레이트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고 바닥 공간도 제법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전 볼트는 참 볼트 EV는 그 시트가 신시트라고 해서 실내 공간 확보에는 좋았는데 많이 편하진 않았거든요. 많이 편하진 않았는데 지금 시트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럼버 서포트는 2웨이 타입 갖춰놨고요. 생긴 거는 이 타공이 돼 있어서 열선하고 통풍이 같이 될 것 같은데 열선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헤드레스트는 높낮이만 조절돼서 이 체형에 따라서는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체형에서는 약간씩 불편할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센터 터널은 얄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높이가 적절해서 불편하지 않았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버튼 타입으로 기어 변속기를 마무리해 주다 보니까 아래쪽에 별도로 이렇게 공간이 더 추가가 됐고요. 페달은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오르간 타입 아니고 일반형 갖춰주고 있습니다. 플레이트에 여기 커버 같은 거 조금 더 추가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도 꼼꼼히 잘 갖춰놨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간단하게 이 조작 부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내 조명 밝기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전조등 같은 것들도 이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토 모드 놓고 다니면 크게 조작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보레 차량들 스티어링에 리모컨이 좀 독특한데요. 지금 옆쪽에서 이렇게 보면 뒷면이 보이는데 이쪽은 왼손 쪽이죠. 왼쪽은 트래킹에 관련된 기능, 오른쪽은 볼륨 컨트롤이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있는데 여기 하나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리젠 기능,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쪽만 있고 오른쪽에는 없습니다. 좀 특이하죠. 스티어링은 D컷인데요. 가운데 블랙 보타이 때문에 조금 세련된 맛도 느껴지고요. 그립 괜찮고 가죽 질감도 좋은 편이고 타공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립은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네요. 전원 스위치는 내연기관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초기 시동 시에 너무 조용하죠. 이게 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들의 대표적인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클러스터는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쉐보레 차량들도 사용을 해보면 뭐라 그럴까요? 좀 직관적으로 되게 복잡한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아주 잘 꾸며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준비되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들 시프트는 한쪽만 있습니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패들 시프트는 이쪽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HUD는 별도로 없고요. 널쩍하게 크러쉬 패드가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앞쪽 공간이 굉장히 좀 넓게 느껴지는 부분이 장점이겠죠. 에어벤트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10인치가 넘죠. 고해상도 메인 AVN인데요. 터치 느낌도 좋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연동이 되고요. 에너지 들어가면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비 같은 것들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모드는 현재는 지금 80%까지만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걸 올려가지고
100% 완충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400km 이상은 충분하게 확보를 합니다.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말씀드리고요. 후진했을 때 카메라가 어라운드 뷰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낮에 보더라도 좀 발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야간에도 해상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주야간에 아주 선명한 시야를 잘 확보해줘서 이 부분도 볼트 EV의 분명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메라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공조 장치는 푸시 타입 버튼과 피아노 건반 타입 형태의 스위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용하기에 이렇게 편리합니다. 좀 직관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온도 조절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요. 바람의 세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에 열선도 있네요. 그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가 있고, USB A 타입 C 타입 단자라 12V 파워 아울렛 준비해 놨고요. 스포츠 모드는 여기서 버튼 누르면 되고, 자세 제어 장치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레인 키핑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가 버튼 타입으로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P는 누르고 R은 잡아당기고 이렇게요. N은 누르고 D는 다시 잡아당기고, 좀 독특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리젠 기능은 여기서 원페달 드라이빙 사용할 수 있고,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2개 오픈 타입으로 준비해 놨고요. 암레스트는 약간 작은 듯 싶지만 쉐보레 차량들이 이 암레스트가 좀 작고 높은 경향이 있어요. 트레일블레이저를 생각을 해보면 전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친구보다는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안쪽에 공간은 좁은 것 같은데 깊이 있게 이 공간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의외로 수납 나쁘지 않고요. 조석 수납은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고, 이쪽에도 생각보다 공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지저분한데요. 유리는 앞쪽에는 이 벨트 라인이 낮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 굉장히 좋고요. 측면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유리를 하나 더 마련을 해놔서 앞쪽에서 느끼는 어떤 그 탁 트인 느낌? 전방 시야가 탁 트여서 이렇게 확보가 좀 많이 되어 있다, 개방감이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바이저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상의 이상은 없었고요. 조명은 없네요. 별도 조명이 위쪽에 있거나 연동이 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명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실내등 이렇게 각각 컨트롤이 가능하고 푸시 타입으로요. 하이패스 포함되어 있고, 테두리 부분이 조금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거울의 크기가 그렇게 작은 거는 아는데 살짝 답답한 느낌도 있죠.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요만큼 남고요. 내려가는 거는 자동이고, 올릴 때는 이렇게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맥포켓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좋고,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았을 때 시트 등받이가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발 공간은 충분히 잘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ISO 픽스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요. 암레스트는 당겨보면 컵홀더가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한데, 요거보다는 이 커버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암레스트로 활용할 때 여기 이렇게 팔목이 꺾이거나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썩 편한 건 아닙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더 컸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긴 하고요. 앞쪽은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인데, 뒤쪽은 좀 키가 크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뒤쪽에 에어벤트는 준비가 안 돼 있고, USB 충전 단자로 A타입, C타입 꼼꼼하게 잘 갖춰줬습니다. 가운데 큼직한 모니터가 확실히 좀 전기차스러운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디자인은 여느 쉐보레 차량들의 디자인과 같은 좀 깔끔하면서도 심플한, 복잡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블랙보 타입 볼수록 괜찮은데요. 차량 크기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도심에서 운전을 할 때 운전이 조금 덜 익숙하신 분들이나 여성 운전자분들, 처음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보유하시기에 괜찮은 차량입니다. 차량의 가격도 최근에 전기차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선택 가능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소비자분들의 전기차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를 상회하기 때문에 3번 충전했거든요. 시승하는 동안 3번 충전을 해봤는데 모두 다 400km 이상 확보가 됐습니다. 100%까지 충전 배터리 전량을 0에서 100%까지 찰 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은 무조건 400km 넘고요. 약 80%까지만 하더라도 400km는 여유 있게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의 공인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kWh당 5.4km 정도 되는데요. 도심에서는
6km.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약 6.5에서 7km 정도 킬로와트당 전비가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추운 날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날이 따뜻해서 전기차는 제가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전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4계절, 1년 정도는 한 텀 돌아봐야지 조금 평균적인 정확한 전비 측정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브레이크 자체의 담력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회생제동을 적절히 활용하면 브레이크의 성능을 조금 더 높이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내구성 측면에서도 유지보수 측면에서 브레이크 패드도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거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장기간 교환 주기를 장기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옵션 중에 하나인 HUD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큼직한 고해상도 모니터가 자리하고 있어서 크게 답답하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좌우 폭이 그렇게 많이 넓은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크기만 되더라도 시야에 잘 들어오고요.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로 약간 더 위로 올라갔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이 탁 트인 전면 시야를 조금 더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선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의 느낌은 묵직함보다는 약간 쫀득하면서 가벼운 느낌은 아니고요.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승차감도 전기차 치고는 제법 괜찮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많이 튄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지는 않고요. 전륜에는 맥퍼선 스트럿, 뒤쪽에는 토션빔 구조인데 이 토션빔 구조 치고도 전기차에다가 토션빔이면 사실상 승차감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는 구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하면 크게 승차감에서 단점을 지적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실내 리뷰 때 살짝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전 세대는 이 CN 시트라고 해서 시트가 좀 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내 공간을 훨씬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시트가 한 1시간 이상 앉으면 정말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오너분들이 시트를 국내 다른 중형 세단들, 중대형 세단들의 시트로 교환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는데 이제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전비는 킬로와트당 4.8km가 공인 전비인데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 5km 이상은 꾸준하게 확보를 해줬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행을 했을 때는 6.2km, 킬로와트당 6.2km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스티어링의 안정감도 괜찮은 편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반응도 좋은 편에 속했고 특히 앞차와의 거리 조절 같은 경우가 3단계로밖에 안 돼 있어서 조금 답답할 걸로 예상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가 정확하게 딱딱딱딱 구분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단계가 많은데 애매한 그 거리를 유지하는 차량보다는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내연기관 차량으로 치면은 약 204마력의 토크가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그런 수치가 확보가 되는데요. 실제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움찔움찔하는 느낌, 차량이 그렇게 무겁지 않고 크지 않고 무겁지 않은 자체에 200마력 이상의 토크 30대 중반 정도 보면은 나름 또 완연한 스포츠 드라이빙까지는 아닙니다만 답답한 느낌은 최소한 안 든다는 거, 그 부분은 볼트 EV의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충전 시간은 완속으로 했을 때 8시간 20분 정도, 주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긴 합니다만 8시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충전하면 어쨌거나 400km 이상 주행 가는 거리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자분들이 전기차를 선택할 때의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정확하게 넘어서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선 변경 같은 거 할 때의 안정감도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전기차들이 배터리가 바닥에 넓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 측면에서는 내연기관보다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고요. 앞쪽에 무게가 많이 쏠리지 않는다라는 점도 이 차의 코너링 안정감 같은 거나 고속주행, 항속주행 시의 안정감 같은 것들도 기준치 이상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차량 컬러 선택이 3가지만 가능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블루랑 블랙이랑 화이트. 제가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블랙인데요. 컬러 선택도 조금 더 다변화 시켜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를 높여서 코너링을 가져가 봐도 후륜 토션빔에다가 사실 이 차가 무게중심이 밖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상 그렇게 낮을 걸로 안 보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괜찮은 코너링을 보여주는데요. 확실히 이 무게중심이 낮게 깔려있는 전기차의 특성은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순정 차량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약간의 고급 옵션 치고는 사운드 나쁘지 않고요. 특히 중음대하고 고음대에서의 해상도가 일반 모델에 비해서 낮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 같은 막귀가 들어도 뭔가 오디오가 조금 다르구나, 이 정도의 차별화는 되는 것 같고요. 앞쪽 공간이 굉장히 좀 넓게 자리하고 있어서 실내 리뷰 때도 언급을 살짝 드리긴 했습니다만 좀 쾌적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뒷좌석에 비해서 앞좌석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 좀 개방감이 확 트여져 있다라는 그런 차별성을 갖긴 합니다만은, 뒷좌석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 살짝 공간이라든가 이 개방감이라든가 헤드룸에서 살짝 아쉽긴 했는데, 적어도 앞좌석에 앉아서 이 차량에서 이 시야 확보라든가 공간에서 아쉬움을 느끼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도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기 때문에 안정감도 어느 정도 추구하면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높이의 시트 포지션이라서 경쟁력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진동은 크게 느껴지는 편은 아니고요. 소음은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바닥 소음보다는 측면에서 풍절음이나 공명음, 특히 이제 풍절음 같은 경우는 시속 100에서 110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조금 커지거든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기 차량이고요. 또 생각보다 소음에도 신경을 좀 썼다라는 느낌이 들고, 바닥 쪽에서 많이 보강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차량 가격은 4천만 원대 초반에 형성이 돼 있는데요.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뭐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2천만 원대 중반 이하, 2천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실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볼트 EV도 괜찮지만 볼트 EUV가 정말 경쟁력이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모델에서 크게 단점은 두 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헤드램프가 너무 어두웠어요. 헤드램프가 어두웠는데 지금 신형이 나오면서 완전히 보기에도 좋고 기능 면에서도 완전히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는 시트가 정말 아쉬웠었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시트의 아쉬운 부분들도 보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헤드램프 좋아졌고요. 시트도 같이 개선이 돼서 지금 이 차량에서 단점 찾기는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 있고 괜찮은 전기차 시승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쉐보레 볼트 EV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